여러분, 혹시 주변에 좀 이렇게 날카롭고 직설적인 분 계신가요? 소위 까칠하다는 평을 듣는 분들 말이죠. 오늘은 바로 이 까칠함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좀 깊게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네, 이게 미국 링컨 센터 인류미래 국제 세미나에서 발표돼서요.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손동환 박사님의 논문 내용입니다. 아, 네. 손동원 박사님 논문이요. 저도 아주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렇죠. 이 논문 주제가 까칠한 사람의 성격이 사회생활과 삶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오늘 저희가 이 까칠함의 좋은 면, 또 안 좋은 면, 그 양면성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논문을 쓰신 손동환 박사님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죠. 미국 링컨 리더십 연구소 총재이시고요. 또 저명한 미래학자이십니다. 네, 이분 경력이 정말 대단하시죠? 맞아요. 전공 분야가 사회학, 심리학, 인류학, 경영학, 법학, 신학 이걸 다 말씀드리기도 숨찰 정도인데요. 하하, 그렇죠. 리더십과 미래학은 물론이고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공학, 이비즈니스? 그리고 또 IT와 인공지능 융합까지 정말 폭넓은 분야를 아우르시면서 평생 인류 문명과 세계 평화에 기여할 원칙들을 연구해 오신 분입니다. 네, 손동원 박사님은 바로 이런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까칠함이라는 성격 특성이 단순히 그냥 불편한 게 아니라 이게 개인과 사회에 얼마나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계신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손동환 박사님의 이 논문을 통해서 까칠함의 장점, 단점, 그리고 그 균형점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논문에서 제시된 핵심 내용이죠. 메인 포인트 5가지 도그마, 이걸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죠.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도그마, 까칠함의 심리적 기원입니다. 이게 그냥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논문에서는 이게 높은 감각 민감성, 그리고 아주 명확한 자기 기준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합니다. 아, 민감성이요? 네. 뭐랄까, 엘레인 아론의 고빈감성 HSP 이론하고 좀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환경이나 감정 자극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세부 사항에 대한 집착이나 좀 비판적인 태도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손동환 박사님은 이걸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추구하는 일종의 강점으로 보신 겁니다. 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럼 두 번째 도그마는요. 조직 내 효율성의 촉매 역할. 이건 좀 의외인데요. 보통은 좀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까칠한 성격이 때로는 조직 효율성을 높인다 이 말인데 오류를 남들보다 빨리 찾아내거나 비효율적인 부분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비판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아, 문제를 바로 지적하니까요. 네, 그게 조직에 어떤 경각심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너무 직설적이면 에이미 에드먼슨이 말한 심리적 안정성 같은 걸 해칠 수도 있겠죠, 관계가. 네, 불편해질 수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문제 해결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다. 이게 손동환 박사님의 시각입니다. 일리가 있네요. 하지만 세 번째 도그마, 인간관계의 장벽. 이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직설적인 화법이나 감정적인 배려가 좀 부족한 면이 관계의 긴장을 유발하기 쉽죠. 네. 그러다 보면 사회적으로 좀 고립될 수도 있고요. 다니엘 골먼의 정서지능 EQ 이론처럼 공감 능력이 부족하면 관계 형성이 어렵다는 거. 손동환 박사님 역시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정서적 공감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역시 관계는 좀 어려울 수 있군요. 자, 그럼 네 번째 도그마, 이게 또 흥미로운데요. 개인적 성장의 동력이 된다. 까칠함이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인데요. 까칠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도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아, 스스로에게도요? 네, 그래서 끊임없이 성찰하고 부족한 점을 개선하려고 하죠. 이런 비판적인 사고가 학문이나 어떤 전문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캐롤 도에게 성장 마인드셋 같은 건가요? 계속 발전하려고 하는 거. 맞습니다. 약간 그런 맥락이죠. 비판적인 사고가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추구하게 만드는 동력이 될 수 있다. 손동원 박사님은 이걸 탁월함의 원천으로 보신 겁니다. 와, 듣고 보니까 까칠함이라는 게 정말 단순하지 않네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도그마입니다. 균형의 필요성. 네, 결국 이겁니다. 균형. 까칠함이 가진 긍정적인 영향, 예를 들어 정확성이나 효율성 같은 건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영향, 그러니까 관계의 어려움 같은 건 줄여야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존 메이어나 피터 셀로비의 정서지능 모델처럼 자기 감정을 잘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좀 유연하게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아, 유연성이군요. 네, 손동환 박사님은 이 까칠함과 유연함이 잘 조화를 이룰 때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사회 전체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자, 오늘 손동환 박사님의 논문을 통해서 이 까칠한 성격의 두 얼굴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조직 효율성이나 개인 성장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역시 인간관계에는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 참 흥미로운 분석이었어요. 네, 정말 핵심은 균형인 것 같습니다. 까칠함이 가진 그 날카로움을 긍정적으로 잘 활용하되 말씀하신 정서지능이나 유연성을 통해서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들을 좀 완화하는 지혜,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 손동원 박사님 논문의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까칠함이 그는 단점이 아니라 잘 관리하면 오히려 강력한 자산이 될 수도 있다는 거니까요. 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자신이나 혹은 주변 사람들의 까칠함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쩌면 좀 불편하게만 느껴졌던 그 모습 속에 숨겨진 강점 혹은 가능성을 발견하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이 까칠함의 양면성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관계나 성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